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하나시티즌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대한민국 1부 12 무승부 패무입니다. 인천을 상대로는 매우 약한 편입니다. 사실 대전은 포항이나 김천, 수원FC 같은 역습 성향의 팀들에게 전반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중원에서의 압박과 공격성을 중시하는데 중원에서의 압박을 무시해버리는 직선적인 플랜에 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인천 대한민국 1부 7위 패무승무패입니다. 인천도 일단 상대를 올가매는 수비에 대한 평가는 높게 해줄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무고사가 인천에 복귀한 이후로는 K리그를 압도하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개에 있어서는 역습에서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역량을 보여주는 팀이기는 하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을 듯합니다. 일단 대전이 상당히 인천같이 직선적인 역습을 가는 팀에게 약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에서의 압박을 무시해버리는 성향의 팀에게는 상성상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인천에도 마무리를 전담할 선수가 부족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김천 상무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대한민국 2부 3위 무승부무무입니다. 김천은 제주가 적극적인 압박 전술을 가져오면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역습 기반의 전술을 주로 사용하는 팀이기도 하고 김천이 승부수를 띄우는 후반전에 제주가 지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천이 골을 허용하는 빈도 자체가 많지 않기도 하고 제주의 공세를 막아세우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는 평입니다. 제주 대한민국 1부 8위 패패패승무입니다. 제주의 공세를 막아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평입니다. 특히 상대가 이탈로를 제어하는 상황이라면 중앙을 명확하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이탈로가 결국 혹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감독도 이탈로를 빼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히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상으로 인한 뎁스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역습 기반의 팀이라서 제주가 올라와주는 공격성을 보여주면 오히려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후반에 지친 타이밍을 김천이 노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주의 경우는 이탈로의 혹사와 부상으로 인해 얇아진 뎁스라는 큰 변수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천 상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안산 그리너스와 충북 청주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대한민국 2부 13위 패패무패무입니다. 적극적으로 가는 플레이가 골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경기 초반에 상당히 적극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지만 박스 타격을 하는데 어려움이 컸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충북 청주의 간결한 역습에 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듯한데 실제로 역습에 능한 김포와 부산에게 연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충북 청주 대한민국 2부 6위 승승무무무입니다. 철저하게 선수비, 후역습 성향을 보이고 있고 안산을 상대로는 3연승으로 이것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처음으로 프로화가 되었지만 안산을 상대로는 전승인데다 실점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올 시즌 조르지의 이적으로 인해서 매우 떨어진 중앙 공격수의 무게감은 꽤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충북 청주가 상성에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안산을 상대로 전경기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안산도 라인을 올려서 적극성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골문을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충북 청주의 빈공이 변수입니다. 언더 2.5 양상 속 충북 청주F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서울 이랜드와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 대한민국 2부 3위 패승무승승입니다. 이랜드가 지난 경기에서는 공격과 수비의 안정감이 모두 좋았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플레이를 중시하는 성향상 한 경기 가지고 수비력이 올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랜드가 출전 시간이 많아서 체력적으로 힘에 부처하던 김호규를 선발해서 제외하면서 체력적인 관리를 해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여전히 브루노 실바의 폼이 좋고 지난 경기 이코바도 터진 공격력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전남 대한민국 1부 4위 무패패승승입니다.
전남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듯합니다. 사실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크게 지면서 공격에 집중하는 팀들이 보여주는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랜드를 상대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고수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랜드가 라인을 올리고 덤비는 천안, 아산, 안산 같은 팀들에게는 다득점을 기록하고 승리를 거둔 바 있었습니다. 라인을 올리는 두 팀의 대결에서는 다득점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랜드의 수비가 아주 안정성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김호규의 체력을 조절해주는 등 밸런스를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버 2.5 양상 속 서울 이랜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삼성과 부천 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 대한민국 2부 2위 승승무패패입니다. 나름대로 공격적이고 우세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전술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결국 염기훈 감독이 운영에 대한 묘수가 아직 부족한 영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면의 제공권과 측면에서의 돌파를 노리는 팀이지만 세부 전술이 부족하고 박스 내에 사람이 부족한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공권과 측면을 막으면 공세를 막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부천 대한민국 1부 9위 패무승패무입니다. 아직도 2골 이상을 넣은 선수가 없다는 점이 아주 아쉬운 상황입니다. 다만 3백을 가동한 상황에서 닐슨을 중심으로 한 수비적인 면모는 어느 정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팀입니다. 일단 라인을 크게 올린 전남을 상대로는 3골을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팀들에 대한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수원 삼성의 플레이가 막기 어렵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제공권과 측면 공략을 방어하면 공격이 매우 무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천이 나름대로 3백의 안정감은 뛰어난 팀이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팀을 잘 상대한 경험은 있습니다. 언더 2.5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